이민석 선발이다? 뭐 오늘 그래도 좀 이길 수 있겠는데? 오늘 선발 쪽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5이닝, 6이닝 정도를 한 2, 3점 안으로 맞겠는데? 이런 계산이 서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민석 선수가 되게 좋게 보는 게 마운드 위에서 감정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 도움을 못 받거나 좀 어려운 경기에도 본인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마운드에서 전혀 표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선발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7월 20일 LG전이고 2대3으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결국 플러스 7로 또 돌아갔고 플러스 10에서 출발을 했는데 3연속 루징이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7까지 까먹었는데 0.5 게임차 3위에요. 또 내려왔는데 오늘 경기는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민석 선수가 오늘도 잘 던졌습니다. 6이닝 2실점 하면서 LG 상대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좀 특정팀 킬러 투수를 드디어 가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고, 이민석 선수가 6월 7월이 7경기 동안 36.1이닝 동안 9자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샌가부터 4월 5월에 이민석 선수는 약간 응원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날이면 막 기대나 어떤 든든함보다는 기대 그리고 어떤 소망,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느낌이 강했는데 6월 중순부터는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7월부터는 가장 믿음이 가는 투수, 그러니까 이민석 선발이다? 뭐 오늘 그래도 좀 이길 수 있겠는데? 오늘 선발 쪽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5이닝, 6이닝 정도를 한 2, 3점 안으로 맞겠는데? 이런 계산이 서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낌은 간보아 선수 다음으로 믿음이 가는 투수가 이민석 선수가 오늘도 좋은 투구를 역시나 해서 저 얼마나 웃는 게 이쁩니까? 아무튼 좋은 것만 좀 남기고 싶고, 오늘 이게 좀 총평을 하자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눈 썩는 경기 아니었고 양 팀 다 좋은 경기를 했고 좀 2위, 3위 팀이라는 등수에 걸맞는, 둘 다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못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좋은 수비도 여러 가지 나왔고 재밌는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 팀 다 잔루가 똑같이 많았거든요. 롯데는 6안타 2본에 2득점, LG는 6안타 7본에 3득점이니까 어찌 보면은 LG가 잔루가 더 많았습니다. 비율적으로. 근데 결국은 집중력에서 한 끗 차이에서 좀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수비라든가 또 그리고 LG는 특히 문성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거의 소위 미친 선수가 됐죠. 그러니까 1회 초에 레이에스 선수를 잡아내는 홈보살, 그 다음에 또 동점 홈런, 그리고 또 2점째 도망가는 2점째 역전 만드는 역전 적시타까지 만들어내면서 오늘 뭐 문성주 선수가 진짜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밀한 수비, 그 다음에 이런 미친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오늘 경기를 좀 승패를 가른 것 같고, 문성주 선수가 오늘 3안타에 2타점에 2득점에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승리에 관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심지어 8회 말에도 결국 본인이 선두 타자를 2타 치고 나가가지고 또 석점째 내는 점수를 만들어줬으니까 뭐 오늘 문성주 선수가 LG가 낸 석점에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1회 홈런, 5회에 2루타로 적시타, 8회 말에 선두 타자로 나가서 2루타로 득점. 그러니까 수비까지 잘했으니까 오늘 뭐 문성주 선수한테 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경기 보면서 와 진짜 못한다, 이게 야구냐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좋은 경기였어요. 근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좀 잘한 거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겠고, 자 그러면 이민석 선수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고 보는 선발 투수고 성적을 좀 세분화해서 보면 오늘 4피안타 3본넷 1사구, 탈삼진 1개, 투구수 96개고 6.1이닝 2실점이었는데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고, 저는 이민석 선수가 되게 좋게 보는 게 마운드 위에서 감정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 도움을 못 받거나 좀 어려운 경기에도 본인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마운드에서 전혀 표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선발로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선발 투수라는 거는 컨디션이 맨날 좋을 수도 없고 사실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고 또 상대 우리 타자들이나 야수 타자나 수비의 도움이 있을 수도 없지만 사실 없는 날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민석 선수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6월 7월 7경기 동안 36.1이닝 13실점인데 9자책이에요. 36.1이닝 9자책 25삼진 17볼넷, 대단히 좋은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6.1이닝 9자책이면 뭐 간단히 생각하면 2.5가 조금 안 되죠.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좋은 평균 자책이고, 최근 5경기로 더 좁혀서 보면 28.1이닝 동안 5자책점 19삼진 14볼넷으로 또 더 좋은 정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평균 자책이 2.3 정도 되나요? 더 좋은 성적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6월부터 확실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5월달 한 달 동안 약간 부침이 있고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5월 20일 LG전에 5이닝 4실점으로 첫 승을 거두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본인도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6월부터는 한 경기 삐끗한 거 말고는 6월 7일에 5이닝 4실점으로 삐끗한 거 말고는 물론 6월 27일 KT전에 3이닝 동안 5실점하긴 했지만 이때는 수비도 너무 못 받아가지고 1자책밖에 안 됐고 그래서 계속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경기는 6.2이닝, 5이닝, 6.1이닝 던져주면서 이닝도 많이 해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넷이 완전히 안 나오고 있진 않은데 보이넷이 나와도 스스로 또 위기를 잘 탈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경기는 또 전 더 의미가 있는 게 삼진을 많이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진을 오늘 한 개밖에 못 잡았어요. 앞에 경기들은 6개, 3개, 4개, 5개 많이 잡다가 오늘 짧게 잡았는데 삼진이 안 나와도 경기를 또 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민석 선수의 이런 좋은 투구는 별일 없으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제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박세웅 선수 작년까지 얘기 많이 하면서 그리고 올 시즌 초반에 조일 때 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감정 기복이 마운드에서 그러니까 마운드 위에서 감정 표출이 굉장히 많이 나는 타입이라서 작년까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올 초반에 좋았던 것도 그런 거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서 또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후배인 이민석 선수가 오히려 마운드 위에서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확실히 선발 투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민석 선수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마킹지 언제 만들어주나 참 이게 약간 그런 전략인가? 이민석 선수 마킹지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다른 선수 유니폼을 사고 약간 시즌 말미쯤에 이민석 선수 마킹지를 내주면은 약간 어쩔 수 없이 마킹지를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프로페셔널로 직사수 하신 분들은 진작에 다 했을 것이고 프로페셔널 안 사는 분들은 결국은 이민석 살 거니까 뭐 한 장 더 사게 만들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답답합니다. 너무 진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선수들 그 마스킹지를 사가지고 했듯이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이게 그 자수형 열마킹을 제가 뭐 한 개는 좀 실패하고 한 개는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전사 마킹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입체감이나 고급스러움이 많이 차이가 나서 자수형 열마킹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생각이 있으면 솔직히 이민석 선수가 지금 팀 내 2선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잠깐 딴 얘기 했는데 좀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가지고 오늘 경기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이랑 경기 흐름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취 득점은 1회 바로 했습니다. 1회 초에 한태양 선수가 2루타, 레이스 선수가 또 2루타 때리면서 한 점을 내고 출발했는데 그 뒤에 레이스 선수가 윤동희 선수 안타 때 홈을 파고들다가 테이크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워졌죠. 또 한 점 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뭐 무리한 시도기도 했지만 투아웃이고 뒤타자가 나승엽 선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격감이 워낙에 지금 안 맞고 있으니까 뒤타자가 유관남 선수네요. 유관남 선수인데 이러고 보면 좀 더 의아하긴 한 게 오늘 유관남 선수가 무안타긴 한데 4타수 무안타긴 한데 어제 경기 좋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계속 얘기하지만 올 시즌 팀의 좀 주루 기조가 5대5면은 죽어도 들어와 보자라는 기조인 것 같고 특히 고영민 코치도 또 돌렸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또 문성준 선수가 워낙 좋은 송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아쉬웠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1회 말에 한 점 또 주고 1회 말에 한 점 주는 상황은 그 보면은 문성준 선수 홈런이죠. 문성준 홈런 맞았고 홈런 맞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올 시즌 1호 홈런이었어요. 참 롯데가 참 1호 홈런을 많이 내준다라는 생각이고 문성준 선수도 굉장히 체격이 작은 선수인데 굉장히 의외로 좀 장타가 많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통산 성적 보면 올 시즌 1호고 통산 홈런이 10개예요. 그래서 뭐 최다 홈런 22년 6개인데 홈런이 제법 많이 나오는 타입도 아닌데 이상하게 롯데하고 할 때는 2루타나 이런 장타들이 많이 나오는 이미지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LG에서 굉장히 무서운 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문성준 선수 홈런으로 또 바로 동점이 됐는데 2회는 평화롭게 지나갔고 이제 3회가 나오는데 3회가 아쉬웠죠. 왜 그러냐면 그 3회 일단 에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도망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얻었는데 저거를 못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성빈 선수가 출루를 하고요. 1사 1루에서 견제 에러가 나오면서 황성빈 선수가 2루로 갑니다. 그리고 타순이 한태양 레이에스 그래도 잘 맞고 있는 타자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황성빈 선수 안타도 내안타로 나갔어요. 본인이 시그니처로 나가가지고 모든 상황이 롯데의 특정 공식 황성빈이 마황타로 나가서 2루에 진루를 하고 그 뒤에 컨택이 좋은 한태양 레이에스 이런 선수들 앞에 찬스가 깔렸는데 이때 한태양 선수가 5구의 중견수 플라이 레이에스 선수가 1구에 초구에 1루수 땅볼을 물러나면서 좀 점수를 못 낸 게 결과론적으로 좀 아쉽게 됐고 레이에스 선수 타구는 사실 또 잘
당겨가지고 빠른 타구를 만들었는데 또 1루수가 선상 수비를 잘 하면서 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면서 졌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1루 땅볼일 수도 있는데 수비 위치가 조금만 한 발만 달랐어도 사실 타구가 빨라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타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LG가 잘하기 때문에 꾸준한 강팀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3회 말은 또 이런 무산이 됐지만 잘 막았거든요. 이때 이민석 선수가 많은 보이넷을 내주는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혜민 보이넷, 신민재 보이넷, 그리고 김현수 선수까지 보이넷, 이렇게 보이넷 3개 주면서 보이넷으로 말루를 채웠지만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내고 4회 초에 또 실책으로 우리가 찬스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1사 후에 윤동희의 안타, 그 다음에 유광 플라이,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가 2루 땅볼 쳤는데 이게 2루수 포구 실책으로 2사 1, 2루의 찬스가 이어지고, 여기서 김민성 선수가 5구 승부 때 보내까지 고르면서 2사 만루의 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전형적인 득점이 나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보이넷으로 만루 위기를 스스로 투수가 깔아줬는데 우리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실책 또 보이넷으로 2사 만루 찬스를 그대로 우리가 또 이어받은 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나왔으면 오늘 경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흐름이 급격하게 롯데 쪽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전민재 선수가 5구 승부 끝에 또 좌익수 플라이를 물러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전민재 선수가 계속 안 좋아서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 타구는 사실은 외야로 멀리 나갔고 또 그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상황에서 좌익수로 들어갈 때 문성주 선수가 또 어렵게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타구가 또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뜬공이긴 했지만은 좀 햇빛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문성주 선수가 침착하게 잘 잡아주면서 롯데가 또 어떤 더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또 막아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경기는 그냥 LG 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문성주 선수가 하드캐리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LG 팬분들 혹시 계시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경기는 문성주 선수가 거의 1인 원맨쇼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 경기였거든요.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러운 장면이 4회 말에 나오는데 4회 말에 갑자기 이 나승엽 선수를 빼버리고 3루수로 박찬영 선수를 넣고 3루수로 있던 김민성 선수를 1루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에서 갑자기 나승엽 선수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최근도 아니에요. 사실 5월부터 워낙에 방망이도 안 먹고 수비도 자꾸 안 되니까 뺄 수도 있긴 한데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1루 수비에서 크게 문제가 저때까지 없기도 했고, 또 앞타석에서 어찌됐건 뭐 에러긴 하지만 어찌됐건 또 베이스에 나갔고 하니까 그리고 4회 말이고 경기가 지금 4회 말이면은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다승엽 선수를 뺄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문책성 교체라고 하기에도 무슨 에러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나태한 플레이를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길래 이게 뭘까?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좀 진짜 맥락이나 어떤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나승엽 선수가 갑자기 컨디션이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밖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뺄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빼버리면서 타자원 한 명을 그냥 소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가 대주자도 가능하고 대타도 가능하고 이런 자원인데 그냥 없애버렸다는 거고, 이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빼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6회 초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기괴하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이상했는데 6회 초에 박찬영 선수 타석이 돌아왔잖아요. 1사 1-3루 찬스에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그 박찬영 선수 타석에서 대타로 정훈 선수를 바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를 타석에서 쓰지 않았다. 그러면은 박찬영 선수의 오늘 역할은 그냥 나승엽 선수를 교체하기 위한 어떤 수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영 선수가 뭘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4회 말에 들어와가지고 4회 말, 5회 말 수비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상대 투수가 변화구가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는 임창규 선수고, 그리고 박찬영 선수 아무래도 변화구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노련한 대타로 좋은 선수를 내가지고 좀 그런 결과를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흔히 하는 기용은 아니어가지고 좀 의아했거든요. 뭐 정훈 선수가 결과론적으로 안타를 못 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수비를 정훈 1루수 김민석 3루수로 바꿔 넣었습니다. 이 다음 주 수비 때. 그래서 이게 그냥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지고 약간 야구 보면서 이런 식으로 선수를 빼고 바꾸고 하는 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이게 엔트리를 좀 허투루 쓰는 게 시즌 초반부터 계속 좀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김장 감독님이. 그래서 물론 결과론적으로 지금 팀을 어찌됐건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넘어가지만 흐린 눈하고 이해 안 되는 포머
이해 안 되는 선수 기용이 자꾸 나오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좀 약간 소위 요새 말로 개 큰 물음표가 좀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6회 초에 또 찬스가 나옵니다. 6회 초에 찬스가 나와가지고 김민성 선수가 적시타를 때리면서 2대2로 동점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이 보면은 전준우 선두 타자 안타, 윤동희 안타, 무사 1, 2루, 유강남이 투수 땅볼로 2사 2, 3루가 되고 여기서 박찬영 선수 타석에 대타 정훈 선수가 들어오고 정훈 선수가 1사 2, 3루에서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찬스가 무산될 뻔했는데 2사 2, 3루에서 김민성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동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전민재 선수가 보이네더 되면서 2사 만루 4회 초에 이어가지고 또 2사 만루가 나왔는데 여기서 황성민 선수가 바뀐 투수 김진성 선수를 상대로 삼진 먹으면서 찬스가 이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A벤치도 빠른 판단을 잘 했고요. 여기서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황성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김진성 선수를 냈고 얘기하다 보니까 황성민 선수 부상당하기 전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이런 좀 5회인가 6회인가 빠른 상황에서 김진성 선수 내가지고 삼진을 잡아냈던 기억이 제가 불현듯 나는데 아마 그러면 LG벤치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다 보고 기용을 한 게겠죠. 황성민 선수가 김진성 선수한테 약하다. 그리고 특히 떨어지는 포크볼을 참기가 힘든 타입이라는 걸 보고 기용을 했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황성민 선수가 못 친 거지 뭐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같아서 좀 아쉽긴 하고 그 다음에 아쉽다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황성민 선수가 이어진 6회 말 수비에서 또 박동원 선수의 중견수 넘어가는 타구를 슈퍼캐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위험 지역 앞에서 벤트레그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게 미끄러져가지고 펜스까지 그대로 밀려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달려와서 긴 거리를 잡아냈으니까 타석 찬스를 못 살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겨자 해지를 한 정도는 됐습니다. 대단한 수비긴 했어요. 대단한 수비였고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졌지만은 뭐 좋은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회 초에도 2사 1루에서 또 윤동희 선수가 중견수에 안타성 타구를 만들었는데 중견수 박효민 선수가 또 멋진 다이빙 캐치를 걷어내면서 우리도 또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또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저게 안타가 됐으면은 또 정훈 선수가 7번 타석이 있었으니까 좀 더 6번 타석에 정보훈 선수가 들어가 있었겠죠. 그렇겠지만 어찌됐건 또 재밌는 상황을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8회 결국 한 점을 주면서 지게 되는데 8회 점수를 주는 과정도 7회 말에 최주영 선수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남은 두 개를 찾았고 이제 8회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투수 기용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8회 말에 첫 타자가 문성주 그 다음에 김현수, 구본혁 이렇게 이어진 상황이었는데 김현수 선수가 구본혁 선수 대타로 바뀌었군요. 이게 아마 대타 그 번트를 위해서 대타를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좌타자 문성주 선수가 8회 말에 첫 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준용 선수를 굳이 또 멀티이닝으로 끌고 갈 이유가 있는가? 왜냐면 벤치에 심재민, 정현수랑 자원 투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좀 의아한 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의아한 게 뭔가 그 투수 교체에 대한 기준점이 별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좌우놀이를 기계적으로 할 거면 그냥 좌우놀이 기계적으로 하던지 그러면 좋은데 뭐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최준용 선수가 공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9위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산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멀티이닝을 쓰면 결국 데미지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투수 기용에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정철원 선수가 이 무사 2루에서 나와가지고 고군분투 해가지고 어떻게 막아보고자 했지만은 문무경 선수가 안타 맞으면서 결국 3대2로 또 역전을 내주게 되고 이 점수로 졌고요. 그 뒤에 또 보이넷 삼진, 보이넷 삼진으로 진짜 힘든 승부 끝에 이 정철원 선수가 또 최저 시점으로 막아준 거는 굉장히 높이 사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회 초에 또 좀 의문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경기가 한 점 차고 상대 마무리인 유영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두 타자가 전민재 선수란 말이에요. 오늘 3타수 무안타에 보이넷 한 개고 후반기 두 경기 6타수 무안타에 그치고 있고 타구질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 전민재 선수한테 어떤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벤치에 장두성, 김동혁, 이호준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으로 장두성 선수를 내든지 아니면 선구안이 좋은 김동혁 선수를 내가지고 둘 다 워낙 빠른 주자들이기도 하니까 선두 타자를 어떻게든 출루를 시켜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되고 우리도 타순이 1번, 2번, 3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타순이고 이 타자들이 타격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번, 2번 타자들이 충분히 더 확률이 높은 싸움을 걸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전민재 선수를 안 쓰고 그냥 전민재 선수를 대타를 안 쓰고 그냥 내보내가지고 아웃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아쉽고 그렇다고 뭐 유격수 볼 사람이 없었냐 이호준 선수도 벤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쉽죠.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써보지도 않고 졌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니까 좀 왜 이랬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회 초가 성투사가 죽으니까 그냥 뒷타자들은 나다웃 삼진 그냥 삼진 당하면서 유영찬 선수의 포크볼에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경기를 쭉 돌아보니까 이거 사실 막 엄청 아쉽다거나 여기서 왜 이런 짓 했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문성주 선수가 너무 잘했다 LG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짜잘한 디테일에서 좀 약했다. 근데 또 벤치의 운영에서 그 나승엽 선수를 4회에 난데없이 빼버린 거, 그 다음에 수비 이동을 갑자기 시키고 그 박찬영 선수를 쓰지도 않고 대타로 바꿔버린 거 좀 의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 때 대타 안 써본 거 그것도 조금 의아했다 정도로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되고요. 뒤에는 제가 약간 경기 내용과 별개로 좋은 부분과 좀 우려되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걸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얘기를 좀 해보면 윤동희 선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오늘 4타수 4안타고 복귀 3경기에서 10타수 5안타 1볼넷 굉장한 컨택을 보여주고 있고, 장타가 한 개도 없긴 한데 사실 윤동희 선수가 워낙 컨택이 좋은 선수니까 컨택이 집중하다 보면 장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냥 저는 뭐 한결같이 얘기했지만 윤동희 선수가 중심 타선이라는 부담 때문에 어떤 장타를 만들라는 스윙을 하면 자기가 잘하는 게 무너지고 결국은 이 선수는 공보고 공치기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컨택에 집중을 하면 장타는 나옵니다. 파워가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지금 5번으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복귀를 하고. 근데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윤동희 선수는 5번보다는 좀 2번 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태양 선수가 지금 2번에서 잘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장 좋은 타자들이 앞 타순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황성민 선수가 지금 좀 타격감이 복귀해가지고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쉽고 어제 경기에서 아쉽고 10타수 1안타다 보니까 1번으로 다른 선수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많이 나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면 복귀를 하고 뭐 부침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7월 18일부터 치면은 14타수 4안타니까 좋진 않은데 막 나쁘다고 보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김태형 감독의 성향상 어지간하면 황성민 선수를 1번에서 내리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또 황성빈 윤동희 1번 2번 테이블이 저는 궁합이 굉장히 좋다고 늘 생각을 하고 또 선수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상빈 2동희 3레이에스 4번 전준우 요렇게 가는 게 가장 붙이는 건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에 어떤 선수들이 돌아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고승민 선수가 오면은 또 그 2번 고승민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항상 그 윤동희 선수가 돌아와서 너무 잘하는 건 좋은 거고, 타순을 5번에 두는 게 지금 이 가장 잘 맞는 윤동희 선수를 잘 쓰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가 다음 주에 바로 오는 것 같진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던 레이에스 전준우 선수가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약간 끊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과 3번, 4번이 좀 끊겨 있고 5번 윤동희 선수가 맹타를 휘두른 상황이다 보니까 윤동희 선수가 뭐 2번이든 3번이든 조금 앞으로 가서 쳐주면은 가장 좋긴 할 건데, 근데 이게 또 타순이라는 게 지금 3번 레이스 4번 전준우가 고정이 꽤 돼서 오랫동안 가고 있고 결과가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마 함부로 바꾸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 지금 2번 자리가 좀 허하니까 2번 자리로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정도의 그냥 저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은 최준용 선수가 제가 늘 우려하던 것이 이 선수는 2달 정도만 100%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약간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안 그러길 정말 바랬는데 올해도 귀신같이 이 2달째가 지나니까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그 시발점이 된 것이 7월 4일 기아전에 3년 투를 하면서 이때 부진을 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3경기 시점을 하고 있어요. 7월 4일 기아전에서 0.2이닝 5자책, 이때 5피안타 1피 홈런 이었고 7월 9일 두산전에 6아웃 세이브를 도전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으면서 1.2이닝 3실점 3피안타 1볼넷 2사구 1삼진 이었습니다. 근데 이 7월 4일 7월 9일은 부진을 했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좀 누가 봐도 힘든 등판을 계속 했기 때문에 맞았지만은 사실 최준용 선수를 좀 힘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이제 2경기를 나왔는데 7월 18일 LG전에 1이닝 무실점. 근데 과정이 안 좋았거든요. 1피안타 1볼넷 2삼진으로 좀 힘들게 막았고 오늘 0.2이닝 동안 1실점인데 1피안타 1사구 1삼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6월달 5월 말부터 6월까지의 진짜 나오면 막는다 철벽 느낌이 많이 내려갔죠. 안타도 많이 맞고 그다음 볼넷도 계속 내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기를 바라는데 최주용 선수가 내년 시즌들처럼 지금 100%의 시기가 지나가 버렸다면
이것도 참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필승조가 한 명 늘어나면 또 한 명이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의 이런 걱정이 그냥 기후에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민재 선수가 후반기 2경기에서 6타수 무안타 이번이시고 6타수 무안타 6타수 무안타 타구질이 죄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부진이 아니고 원래의 실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팬으로서는 사실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민재 선수가 또 이런 시기를 이겨내고 또 더 좋게 하면 좋은데, 다만 무작정 믿고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이호준 선수랑 또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좀 두 선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팀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윤동현 선수는 잘하고 있고 최준용, 전민재 선수가 약간 이제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고, 나승엽 선수에게는 굳이 안 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응원을 해야죠. 어떤 선수가 진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성적 말고 어떤 자기 관리나 선수로서 어떤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야구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함부로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팬으로서는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고 야구를 팬으로서 보는 거지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기우가 되길 바라면서 저가 하는 이 걱정들이 많이 짚고 넘어갔고,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오늘 경기는 그 최준영, 정철원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많은 공을 터득했습니다. 근데 이민수 선수가 또 길게 가졌기 때문에 또 불펜을 2명만 쓰고 경기를 또 잘 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는 제법 좋은 점인 것 같고, 후반기 들어가지고 심재민, 정현수, 윤성빈, 김원중 선수 개점 휴업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3경기 치르면서 김강윤, 홍민기, 정철원, 최준영만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계속 나오는 게 좀 투수를 고르게 써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시리즈는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김태형 감독님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는 이해가 아주 안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반기 마지막 전날 경기에 김상수 선수 등판처럼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아니고. 근데 심재민, 정현수 선수, 그냥 특히 정현수 선수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시즌에. 그래서 조금 더 선수들을 폭넓게 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너무 신뢰를 못해서 결국은 이 신뢰가 생긴 김강현, 홍민기, 정철원, 최준용 선수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주를 또 넘어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키움 히어로즈하고 또 고척에서 만나게 되고, 어찌됐건 지금 최하위 팀이고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인 키움을 만나게 되는데 최소한 위닝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찌됐건 히어로즈가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은 건 맞고, 지금 승률이 3할 3리거든요. 27승 3무 62패. 그러니까 최근에 또 연패에 계속 빠져 있다가 또 간신히 탈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팀 분위기가 사실 뒤숭숭하고 어찌됐건 얕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력이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승부를 또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계속 루징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위닝은 해가지고 좀 그런 흐름도 바꿔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야였고요. 후반기 첫 3경기를 또 얘기를 했는데 스타트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타격이 안 맞는 거지 경기력, 그러니까 투수력이나 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허빈하고 진짜 저질 야구를 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타격은 사이클이고요. 우리가 또 돌아올 선수들이 더 있는 만큼 또 타수는도 좀 더 최적화를 해가지고 좀 더 좋아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홈런 안 나오는 건 참 어쩔 수 없는 걱정이자 숙제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한데요.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를 또 맞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또 멤버십 가입, 슈퍼땡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